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공무원 시험 합격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가공무원 영어 조태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 만나뵙게 된 건 리베이스 수업에 대한 소개 영상입니다. 리베이스 수업이요. 이 수업은 일단 이름 자체가 베이스를 다시 만들어 드리겠다. 없는 베이스라도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리베이스 수업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수업은 사실 지난 몇 년간 계속 되어 오면서 많은 수험생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연구소 내부에서는 이 수업이 메가공무원의 자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저희끼리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수업이 그렇게 사랑을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기간 동안에 고득점까지 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자, 저희 올해 목표는 이겁니다. 딱 3주 동안 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대 65점 혹은 70점, 바라는데 70점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저희 프로젝트를 세워봤고요. 이걸 여러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이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3주 안에 우리 65, 바라건대 우리 70점까지 가보는 거죠. 이게 저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는 일단 가장 큰 게 뭐냐면 시험 제도가 바뀝니다. 시험 제도가 바뀌어요. 이게 25년도에 저희가 이미 예고가 됐지만 출제 기조를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공무원 시험에서 영어 과목과 국어 과목에서 출제 기조를 바꾸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이 딱 키워드 하나로 요약을 해보면 뭐냐면 추론 형태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기존에는 지엽적 지식들을 통해서 합격, 불합격을 갈랐다면, 이제는 영어, 국어 과목에서는 이제 추론 형태를 강화시켜서 현장에서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스스로 해결해내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발하겠다라는 걸로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면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들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실제로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근데 그 예상 문제들을 발표를 해놓으신 걸 보니까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기존에 지엽적 지식들을 암기를 해서 그 암기가 누적이 됐던 것들을 평가를 하던 이 시험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렇게 지엽적 지식을 누적시키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전부 다 제시를 하셨더란 말입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단어입니다. 단어가요, 예전에 5문제 정도까지 나왔었고, 이게 전부 다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런 단어들은 굉장히 긴 어떤 단어들을 시험에 냈었는데, 이제는 딱 2문제만 낸다고 했었고, 이게 수월한 어휘로 낸다고 했습니다. irregular, ineffective, 이런 단어들을 내겠다라고 한 거예요. 불규칙적인, 비효율적인 이런 말들 우리 너무 잘 쓰고 잘 알고 있는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을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문법 문제도 예전에 5문제 혹은 많으면 5문제까지 나오고 적은 한 4문제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는 출제 기준을 바꿔서 3문제를 낼 거고, 그 형식도 변화시켜서 굉장히 수월하게 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전에는 영어가 1등급, 2등급이었던 친구들이 확실히 유리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유리하다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젠 시험 자체가 수월해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다시 시험 자체가 수월해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이 됐기 때문에 내가 좀 약간 영어가 서툴지라도 그럴지라도 이제는 고득점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시험이 된 거죠. 다만 우리 이건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시험이 쉽게 출제가 된다 손 치더라도 영어라고 하는 건 그래도 영어입니다. 그래서 탄탄한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탄탄한 이론적 배경을 갖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영어에서 고득점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뿐만이 아니고, 어느 경우는 과락을 넘지 못하는 경우들도 사실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이 수업을 통해서 탄탄한 이론을 만들어낼까? 이 수업을 선택하시면 제가 그 탄탄한 이론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냥 이론 없이 그냥 이렇게 추리나 하고 하던 이 여지껏의 어떤 공부 태도가 있었다면 이젠 확실히 바꿉시다. 우리 그냥 탄탄한 이론을 가지고서 우리 추론까지 가서 우리 합격 점수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가 이 목표를 갖고서 여러분들을 이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를 선택을 하고 가시면 저희가 과락을 넘어서 최소 65점까지 가자. 다만 언제? 3주 안에 그렇게 만들어 보자라고 저희가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이 수업은 1등 기초 영어다. 1등 기초 영어다. 아니, 저희가 정말 자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쉽게 수업합니다. 정말 쉽게 수업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그래, 쉬운 것만 가르치면 그렇지 애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가르치는 것만 하기. 아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지 그 내용은
우리 어려운 것까지 갈 겁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독해까지 할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론만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단어 몇 개 공부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구문을 통해서 문장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연습할 거고요. 또 우리 독해까지 할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 이 독해 문제는 기출문제 갖고 한다고요. 그러면 자, 현장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그 문제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니까 우리 공부의 방향 정확히 가는 거죠. 그러면 자, 보세요. 1등 영어입니다. 쉽지만 모두 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들 굉장히 직관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딱 봐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딱 봐도 바로 암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걸 총 25강 동안 해드릴 거고 이걸 보세요. 하루에 4강 정도씩 들은다라고 치면 6일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루는 1강 정도 더 들읍시다. 네. 그리고 이걸 2회독 정도 하면 대략 한 10일 정도면 완성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볼 때는 대략 한 1.5배속 정도 이렇게 볼 테니까 그죠? 배속을 보실 테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다음 이게 3회독 정도 가게 되면 이제 내가 좀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암기가 좀 덜 됐다거나 또는 이해가 조금 잘 안 됐던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발췌해서 수업을 듣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가 얼마 동안? 3주 동안. 다시 얼마 동안? 3주 동안 65점 혹은 바라건대 70점 그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초 영어의 목표라는 건 일단 무조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암기가 돼야 되고요. 그걸 통해서 연습이 가능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문제풀이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어떤 한 수업의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수업 동안에 이해를 시켜드릴 거고 또 암기를 시켜드릴 거고 또 연습을 시켜드릴 거고 문제풀이까지 같이 갈 겁니다. 근데 사실 여지껏 공부를 해봤더니 그렇게 잘 안 됐죠. 영어 공부했더니 쉽다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쉽지 않았었죠. 왜 그랬는지 우리 지금부터 그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게 사실 진짜 도미노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 첫 단계인 암기가 사실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해가 왜 여지껏 잘 안 됐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가 안 됐던 가장 큰 원인은 이거예요. 용어의 사용입니다. 용어의 사용. 얘 표정 보세요. 지금 벌써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용어의 사용입니다. 지나치게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사실은 이해를 막는 가장 큰 주범이고 이로 인해서 이 영어의 어떤 그 서툴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의 도미노가 시작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너무 싫어해요. 불완전 타동사, 완전 자동사. 아니 영어 동사는요 그런 표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거기다 그냥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불완전 자동사니 완전 타동사니 이 말들도 일단 단어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지만 각각의 단어들한테 그걸 또 씌워야 되고 그걸 또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걸 또 문장마다 또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시간이 엄청 많이 갑니다. 자, 그래서 안 된 거예요. 또 전 이 말 너무 싫어요. 현수분사구문, 부대상황 이런 말들 너무 싫어하거든요. 이거 이해되세요? 전 잘 이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다 보니까 시간 안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고 그게 또 안 되니까 또 당연한 얘기지만 암기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암기요 잘 안 돼요. 그게 좀 문제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 이걸 절대 이런 용어를 쓰지 않을 겁니다. 현수분사구문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저는 심지어 동명사란 말도 잘 안 써요. 투부정사란 말도 잘 쓰지 않고요. 그냥 써 있는 그대로 읽어냅니다. 그냥 ing면 ing로 읽어내고요. 투부정사에 toR이라고 저는 읽어내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갖고 있는 그 특색을 우리는 제대로 활용할 거기 때문입니다. 영어라는 언어는요 굉장히 직관적인 언어입니다. 이 언어는요 이렇게 그림으로 다 표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직관적인 언어입니다. 그걸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용어를 싹 다 배제시켜 놓고 최대한 그림을 많이 그려가면서 이해를 해 나갈 겁니다. 아하, 영어라는 언어는요 동사만 잡아내면 사실 주어를 따로 찾을 필요도 없어요. 동사 왼편에 있는 말이 다 주어입니다. 다만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말들 딱 몇 가지가 있어서 그것만 딱 잡아내시면 이거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도 여러분들 다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 컴마를 찍어놓으면 이제 부사 자리라서 거기에 장소, 방법, 시간, 이유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뒤에 목적어, 보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동사의 뜻만 잘 외워놓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짐작해 갈 수 있고요. 이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수식어구들 여러분들이 다 걸러낼 수 있어요. 사실 수식어구는 해석하는데 또는 문법 문제 푸는데 별로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그걸 또 싹 발라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딱 뼈다귀만 볼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걸 직관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도표를 또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자 이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같이 그려봅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같이 그려보시고. 자, 이렇게 정리해보면 깔끔합니다. 그래서 도표 딱 그려드리면 여러분들 같이 보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암기까지 갖고 갈 수도 있어요. 암기에 또 방해 요소도 하나 또 있네. 그러니까 이해가 됐다고 손치더라도 암기가 또 안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쓸데없는 두 문자의 낱말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쓸데없는 두 문자의 낱말. 쓸데 있는 두 문자도 있어요. 어디에서 쓸데 있느냐? 한국사 시간에 쓸데 있습니다. 행정법, 행정학 시간에 분명히 쓸데 있는 두 문자들이에요. 그건 정말 필요한 필수적 두 문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가 한국사에서 배우는 그 두 문자는 종류를 남기고 그 종류를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거든요. 우리 보세요. 시대상 우리 다 시대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우리 왕 순서 같은 것도 암기를 할 때 필요합니다. 왜? 그 순서대로 그렇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또 그 순서대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고려시대 왕 외웠습니다. 태해정광 경성목 외웠습니다. 우리 이거 있잖아요. 국어나 한국사나 이 행정법 행정학에서 이게 필요합니다만 영어에선 필요하지 않아요. 왜? 우리 시험에서 순서가 나열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시험에서요. 종류를 알아야 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린 두 문자를 우린 다 배제시킬 거고 딱 직관적으로 암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제가 요 지각동사 암기하는 거는 그냥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읽어서 암기시켜 드릴 거예요. 또 감각동사라는 동사들은요. 손짓발짓 통해서 암기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탁탁 떠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고 문제풀이하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저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공부했어요.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 말도 벌써 어렵지 않습니까?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그런 동사들의 종류를 외워보자. 팜대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consider, enjoy, deny, mind 이런 식으로 암기했었는데 저는 살면서요 이 팜덱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로 바람직하지 않은 쓸데없는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한 건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을 거고 계속해서 우린 직관적이고 또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암기를 시켜드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해가 됐다 손 치더라도 이게 암기를 할 때 이게 좀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왜 그렇다? 우리 인간은 그렇죠.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이 그냥 수업 시간에 다시 그냥 쳐드리면 됩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돼요.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드리면 되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공무원 업계에서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제가 반복을 심하게 해드립니다. 저를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옆에 따라다니는 말이 아마 그걸 거예요. 반복. TJ쌤 반복, 조태정 반복, 태정 반복 아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시켜드리고요. 단 한 번도 전 귀찮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해가 되더라도 암기가 안 될 거다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시켜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제가 암기시켜드린 그 순서대로까지 암기되고 문제 풀을 때 딱딱딱딱 떠오르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전 분명히 말씀드려요. 다시 저의 반복의 힘을 믿으시면 됩니다. 이게 연습을 또 이제 그러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연습을. 근데 연습의 방해 요소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이게 어디서 나왔지? 이게 어디서 나왔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습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일일이 다 찾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그냥 반복으로 해결해 드릴게요, 제가. 반복을 해결해 드릴게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굳이 이걸 다시 찾아보지 않더라도 제가 다시 끄집어내서 해서 연습을 시켜 드릴게요. 이 안에서 분명히 같이 자, 문장 구조 분석하는 것, 즉 우리 구문도 갈 거고요. 문제풀이, 독해까지 갈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나왔는지 제가 다 다시 설명드리고 똑같이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목표까지 완벽하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다들 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냥 반복 또 암기 잘 시켜주신다라고 하는 거 아마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들을 간혹들 하세요. 아니 자주들 하십니다. 아니 거의 많이들 얘기들 하십니다. TJ쌤을 만난 게 인생의 신의 한 수였다. 그게 사실 돌고 돌아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영어라고 하는 언어를 언어답게 접근하지 아니하고 그냥 학문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여지껏 이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었죠. 그런데 저희는 다시 한번 이 출발점에 있는 리베이스 수업에서는 자 다시 한번 제가 용어 사용 최대한 배제할 겁니다. 거의 쓰지 않을 거예요. 거의 쓰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하고 제가 최대한 많이 반복해서 암기시켜 드릴 거고 직관적으로 암기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많이 만들어 드릴 겁니다. 도식화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한테 그 안에 표도 잘 만들어 드려서 여러분들 암기를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 수업을 선택해서 저랑 같이 가시면 이것만큼은 꼭 지켜주십시오. 라고 제가 꼭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딱 우리 3주 안에
65점 혹은 70점까지 가는 우리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과도 같은 일 아니겠습니까? 이걸 하루에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고요. 딱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 세 가지만 꼭 좀 지켜주십시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안에 단어 정리를 저희가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괜찮게끔 그 교재 뒷부분에 부록으로 단어들을 넣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당 수업을 듣기 전에 그것만큼은 꼭 암기를 해주고 오십시오. 자기가 영어가 정말 서툴면 그 부분만큼이라도 꼭 암기를 해주시고 오시고 아마 영어가 그렇게 서툴지 않으시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거의 대부분 다 알고 모르는 게 몇 개 있으면 그것만 암기를 해갖고 오시면은 해당 수업을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수업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쉬운 단어들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아마도 크게 어려움 없이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교재 안에 있는 우리 단어 정도만큼은 꼭 먼저 암기를 하고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습입니다. 복습을 전 기본적으로 3번 해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복습은 꼭 필요합니다. 예습은 필요가 없어요. 예습은 이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책을 한번 보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굳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수업만으로 충분히 여러분들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복습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반복되는 내용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첫 단계에서는 복습을 좀 철저하게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3번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 근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면 안 돼요. 이 뇌란 녀석은 어떤 자극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아, 이 자극, 이 정보는 또 들어올 거야 라고 생각해서 암기를 안 해버린답니다. 그래서 약간의 중간에 텀을 두고서 좀 시간을 좀 약간 차이를 둔 다음에 간격을 둔 뒤에 다시 암기를 좀 한번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습을 몇 번 정도 텀을 두고 한 3번 정도만 꼭 한번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나는 들어봐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참 언어라고 하는 기술이거든요. 이게 학문적으로 해서 그냥 뭐 머리로만 암기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걸 통해서 독해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문법 문제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체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체화. 자,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체화한다라는 건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오감으로 다 하는 거예요. 오감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뭐 하나 질문 던질 테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자, 영어로 질문들 던질게요. How are you? 대답해 보세요. 시작. I'm fine, thank you, and you까지 나오죠? 이거 생각하고 대답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툭 튀어나오죠. 영어로 자기소개해 보세요. 아마 다 똑같이 시작할 겁니다. 시작. Let me introduce myself. 그렇죠. 이거 생각하고 얘기하셨나요? 아니면 자기 몸으로 툭 튀어나왔나요? 사실 언어라는 건 원래 이래요. 그러면 이 학습이라는 게 단순히 눈으로만 머리로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도 이용을 해야 되고요. 손짓 발짓도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걸 저희가 수업 시간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완수해서 따라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초완성은 책임을 질게요. 그렇다면 기초완성은 제가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 원하는 점수 3주 안에 65점, 바라건대 70점 혹은 그 이상까지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제가 한 해 동안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미라클이라는 말을. 그렇죠? 내가 기적을 이루어낸다. 아니 사실 우리 존재만으로도 사실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났고 제가 태어났고 우리가 또 만나고 이것도 사실 이 자체만으로 사실 기적인데요. 또 여러분들이 여지껏 살아온 또 삶의 궤적, 저의 또 삶의 궤적, 사실 이것도 기적이지만 우리한테는 당면한 하나의 과제가 있죠. 이 과제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우리가 딱 필요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걸 우린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기적, 내가 만들어내는 기적, 우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기적, 미라클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꼭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이 첫 단계를 우리 3주 동안에 다시 3주 동안에 우리가 60점 혹은 그 이상, 65점, 70점 혹은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어내도록 하십시다. 제가 그 매년마다 드리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시험 처음부터 합격 끝까지 같이 가겠다. 다시 여러분들의 그 공무원 시험 처음부터 합격 끝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24년도 때도 제가 그 약속 지켰습니다. 제가 약속 지켰는데 25년도 다시 자 우리 그 출발선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작을 하셨으니까 이제 마음을 먹었으니까 우리 합격까지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그리고 제가 중간에 뭐 농땡이 부리고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끝까지 같이 가는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국문 영어 조태정이었습니다.